네, 안녕하세요. 케이커 권동호입니다. 오늘은 니콘의 Z8 리뷰입니다. 예전에 니콘 Z8의 쇼텀 리뷰를 진행했었죠. 근데 그때는 니콘 바디에 익숙하지도 않고 많이 써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9달 정도 사용해본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카메라가 줌 플래그십답게 고화소의 고속 연사 그리고 8K의 동영상 촬영 등 이제 최고급 카메라가 갖춰야 될 최상급의 스펙을 모두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2.0 펌업이 나오면서 다양한 기능들과 편의성 업그레이드가 추가돼서 더욱더 완벽한 카메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네, 디자인은 쇼텀 리뷰에서 제가 너무 못생겼다고 엄청 깠었는데 애가 성능이 좋다 보니까 제가 외모에도 좀 가스라이팅을 당했나봐요. 쓰면 쓸수록 뭔가 좋은 카메라 가지고 다니는 느낌이 자꾸 들고 여기 뾰족 솟아있는 이 이마도 처음에 엄청 비호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나름 멋져 보이는 데다가 뒤에 버튼에 불 들어오는 것도 익숙해지면 물론 쓸 일이 없긴 하던데 그래도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 다시 외모 평가를 해보자면 알고 보니 숨겨진 섹시함이 있었다라고 재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세 페이지에서 콤팩트하다, 가볍다 이러는 것과 다르게 무게는 배터리, CF 익스프레스 B 카드 1장 그리고 SD 카드 1장 풀로 꽂고 506g 정도 나와요. Z9보다는 가볍지만 타사의 풀프레임 미러리스들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무게만큼 크기도 상당히 큰 편인데 형태가 잘 짜여져 있는 데다가 특히 저는 손이 좀 큰 편이라 가지고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바디 안에 꽉 차게 들어와서 그립감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손이 작은 분들은 좀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저희 여자 팀원들 의외로 다 그립감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한 덩치 하기 때문에 숄더백에 수납을 하거나 할 때 다른 카메라 다 들어가는데 지 혼자 안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긴 하고요. 무겁긴 무겁기 때문에 크기와 무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단점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작성도 얘기해보자면 전체적으로 버튼이 상당히 많고 직관적이라서 굳이 메뉴에 들어가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조작할 수 있어서 좋은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다이얼이 많은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다이얼이 2개밖에 없는 요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ISO 노출 보정 버튼이 있어가지고 노출 조절을 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8방향짜리 조이스틱도 감도라든가 반응 굉장히 좋고요. I 버튼 눌러서 나오는 메뉴는 커스텀도 가능하고 조작도 쉽기 때문에 자주 바꾸는 세팅을 설정해 놓기 좋으며 사진, 영상 전환 레버는 디스플레이 버튼이랑 통합되어 있어가지고 전환 상당히 간편하고 디스플레이 눌러가지고 막 내가 원하는 화면 띄우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셔터 버튼이랑 동영상 녹화 버튼의 위치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확연히 구분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써본 카메라 중에서 셔터와 동영상 녹화 버튼의 배치는 가장 사용하기 편리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방진방적 지원하고요. 카메라가 꺼지면 전자 셔터라서 셔터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센서 쉴드라는 게 있어서 그게 탁 내려와가지고 센서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해 주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이게 고급 카메라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해주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전원을 켜는 속도나 사진, 영상 전환 같은 것들 전체적인 동작 속도가 제가 써본 미러리스 중에서 가장 빠른 것 같고요. 재질도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게 뭐 제가 둔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외관이나 촉감 같은 건 전혀 나쁘지 않았고 니콘의 S렌즈들이랑 마운트 했을 때의 일체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건 일단 여기 다이얼들을 돌리는 감도가 소니, 캐논, 파나소닉에 비해서 좀 무겁다고 해야 될까요? 뻑뻑하다고 해야 될까? 좀 그렇고요. 제가 쇼텀 리뷰에서 투덜댄 적이 있는데 앞쪽에 여기 AF 모드 전환하는 조이스틱 비스무리한 버튼이 있어요. 이거 조작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이번에 펌웨어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AF 영역 전환을 커스텀 키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저는 펑션 키에 할당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고 나니 진짜 편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요 앞에 요 버튼의 사용성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네, 그 다음 뷰파인더는 나쁘지 않아요. 369만 도트의 뷰파인더는 타사 경쟁작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써보면 충분히 크고 밝고요. 고 FPS 뷰파인더 표시 옵션을 켜두면 상당히 부드러운 화면을 띄워줍니다. 소니 알파1 같은 카메라 뷰파인더에 눈을 댔다가 바로 Z8 뷰파인더에 눈을 대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얘만 썼을 때는 충분히 만족스럽긴 해요. 그래도 크기랑 화소 조금만 더 써주지 싶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LCD는 3.2인치에 210만 도트 4축 틸트식 액정이고요. 화면도 크고 컬러도 좋고 밝고 깨끗하고 터치감도 좋습니다. 4축 틸트식 액정의 경우 셀피 촬영을 아예 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스위블 촬영이랑 비교를 해보면 보다 신속하게 로우 앵글, 하이 앵글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자가 카메라 뒤에 있는 상황에서는 스위블 액정보다 더 만족감이 좋았어요. 그리고 뷰파인더 LCD 모두 15단계로 밝기 조절이 매우 디테일하게 가능하고요. 컬러 역시 색온도 같은 것만 조절되는 이제 타사의 카메라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폭넓게 컬러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했어요. 그 다음 인터페이스도 살펴보면 앞쪽에 C핀 터미널 단자 있고 옆쪽에는 마이크 이어폰 단자와 풀사이즈 HDMI를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두 개의 USB-C 포트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USB-C 포트는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연결하는 통신용 포트고요. 아래쪽은 충전이 가능한 USB-C 포트예요. 메모리 카드는 CF 익스프레스 B 카드 슬롯 하나랑 UHS-2를 지원하는 SD 카드 슬롯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런 카드 슬롯 구성은 듀얼 슬롯을 쓸 때 최고 성능의 연사 촬영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처럼 맥북을 쓴다던가 PC에서도 SD카드 리더기가 탑재된 독을 쓴다거나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SD카드 슬롯이 하나라도 있는 것이 편의성 측면에선 더 좋아서 저의 경우에는 이런 구성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AF는 493개의 AF 포인트를 가진 하이브리드 AF 시스템이고요. 4종류의 와이드 영역, 그리고 3D 트래킹, 그리고 전체 영역에서는 피사체 추적이 발동됩니다. 피사체 추적 대상 또한 꽤 많은 편인데 인물, 동물, 탈 것, 비행기에다가 최근 펌웨어 2.0으로 3가지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이 5가지를 알아서 변환해주는 오토 모드도 있는데 실험해보니까 확실히 피사체를 특정해서 추적하던 것보다는 검출력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랑 동물이 함께 사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오토 모드가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역시 굉장히 선호하는 기능입니다. Z8의 인물 추적은 진짜 인물이 엄청 멀어져도 악착같이 눈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편이고 좌우 눈 중에 포커스를 맞출 눈도 커스텀 키로 설정할 수 있는 데다가 AF 영역을 전체 영역으로 둔다면 조이스틱으로도 눈의 위치를 쉽게 바꿀 수 있어서 얕은 심도의 인물 촬영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선 정말 편리한 부분이었습니다. AF 정확도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으며 이제 펌업 이후로 안정화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포커스가 막 어디 멀리 갔다 오는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f1.2나 f1.8의 얕은 심도로 촬영을 해도 눈에 칼같이 포커스가 잘 꽂히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엔간한 추적은 피사체 추적으로 거의 다 가능하기 때문에 3D 트래킹 모드를 쓸 일이 생각보다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영상 같은 데서 제품 촬영을 할 때 굉장히 잘 써먹고 있으며 영상에서는 AF 모드라고 영상 전용 포커스 모드가 있는데 되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포커스 이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AF-C보다 AF-F 모드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자셔터의 블랙아웃 프리인 만큼 연설을 할 때 포커스 역시 당연히 엄청 좋은데요. 몇 번이나 달리는 테스트를 해도 모두 포커스가 칼같이 맞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저조도 포커스도 정말 좋은 편인데 스펙상 -7 EB이며 스타라이트 모드를 사용할 때는 -9 EB로 실제로 촬영을 해봐도 실루엣이나 순간광 촬영 등 이제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할 때 아주 쾌적하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굳이 다른 집안에 엄청 잘하는 애들이랑 비교해서 흠을 좀 짚어보자면 최신 캐논이나 소니 바디에 비해서 옆모습이나 안각, 부감샷 같이 이제 좀 어려운 조건에 놓이게 되면 눈 추적이나 뒤통수 추적 같은 것들 이런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눈이 아닌 곳을 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잦은 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적층형 바디인 소니 알파1의 리얼타임 트래킹이 그냥 모서리만 잘 잡아주면 진짜 미친듯이 피사체를 물고 늘어지는 것에 반해서 Z8의 3D 트래킹은 좀 더 이제 미끄러운 느낌이라는 것도 아쉬운 포인트였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AF가 사진 영상 할 거 없이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최상급의 AF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카메라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Z8의 사진은 장축 8256, 단축 5504 픽셀로 대략 4571만 화소의 카메라입니다. 개인적으로 4000만 화소 넘으면 고화소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소가 큰 만큼 크롭을 활용한 프레이밍에 유리해서 풍경 사진이나 동물 사진 등에도 좋고요. 디테일을 훨씬 잘 표현해줄 수 있기 때문에 패션 사진, 제품 사진 같은 것들 찍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일상 촬영이나 스냅 촬영을 할 때도 당연히 나쁠 것은 없지만, 어두운 곳에서 혹은 실내에서 촬영을 해야 될 때 고감도 노이즈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고요. 화소가 높은 만큼 보통 파일 용량이 큰 편이라서 저장 장치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정을 하기 위해 컴퓨터의 사양도 덩달아 좋아져야 되고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무손실 압축, 고효율 별, 고효율 이렇게 세 종류의 로우 포맷을 선택할 수 있고요. 각 로우 포맷의 안부 5스타 복원 테스트를 해보면 모두 훌륭하게 복원이 되고 세 포맷 사이에서 거의 차이점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 종노출로 촬영한 차트 사진의 용량은 각각 52.03메가, 30.69메가, 19.79메가 정도로 용량 차이가 꽤나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300% 확대로는 이미지 퀄리티의 차이가 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진짜 어떻게 압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4500만 화소급의 로우 파일이 20메가라니 이게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니콘의 고효율 별 그리고 고효율의 이미지 퀄리티는 진짜 최고입니다. JPG는 파인 별, 파인, 노말 별, 노말, 베이직 별, 베이직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별 진짜 좋아하죠. 이미지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 6가지의 용량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었어요. 파인 별은 고효율 로우와 용량이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장 큰 파인 별과 가장 용량이 작은 베이직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300% 확대해가지고는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JPG로 보정을 하거나 하실 것이 아니라면 용량 부담이 적은 베이직 같은 거 쓰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저는 로우 플러스 JPG로 촬영을 보통 하거든요. JPG는 현장에서 폰으로 사진을 공유하거나 할 때 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JPG를 베이직으로 놓고 쓰는 것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용 ISO 감도는 64에서 25600이고요. 보시다시피 3200 정도까지는 정말로 깨끗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6400까지도 크게 무리 없이 쓸 수 있었고요. 다만 12800부터는 노이즈도 많아지고 디테일도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요즘 고화소 카메라들은 고감도 노이즈 억제가 정말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Z8은 그리고 셔터리스 카메라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셔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식 셔터로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보통 전자식 셔터는 롤링 셔터 부작용 때문에 활용하기가 힘든데, 적층형의 센서를 가진 Z8은 리드아웃 스피드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롤링 셔터의 부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최대 셔터 스피드가 32,000분의 1까지 올라가서 진짜 엄청 쨍쨍 밝은 날에도 조리개 최대 개방을 할 수 있고요. 전자식 셔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음 촬영도 가능하고요. 셔터음도 어차피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크게 들리게 할지 음량도 조절할 수 있으며, 최근 펌업으로 셔터음 종류도 총 5개 중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딱히 마음에 드는 소리는 없더라고요, 전. 전자 셔터밖에 못 쓰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 셔터에서도 일반적인 플리커 감소 옵션이 들어가 있으며 고주파 플리커 감소도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소니나 캐논 카메라랑 다르게 고주파 플리커 감소에서 자동으로 적절한 미세 저속을 세팅해주는 기능은 없더라고요. 또 플래시 동조 속도 같은 거는 좀 아쉬운데 250분의 1이라고 해도 좀 아쉬울 텐데, 플래시에 따라서 250분의 1에서 20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제가 쓰는 고독스의 스트로보들은 250분의 1에서 다 괜찮긴 했고, 일반적인 촬영들은 이 정도 동조 속도만 나와도 충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연사도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SD카드의 경우에 로우 연사 테스트를 해보면 무손실 압축으로는 14에서 15연사, 연사 지속은 2.5초 정도 가능했고요. 고효율 별은 15에서 16연사에 4초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고효율은 15에서 16연사는 똑같았고 6초 정도 지속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버퍼의 회복도 다 다르던데, 고효율에서는 3에서 4초 정도면 회복이 다 되는데 무손실 압축 같은 경우에는 길면 7초까지도 버퍼 회복이 걸리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버퍼 회복 시간도 엄청 널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AFS, AFC로 바꿔보고 회절 보정이니 왜곡 보정이니 비네팅 보정이니 다 끄고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SD카드로는 초당 20연사가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초당 최대 16연사까지만 가능한 모습을 보여줘요.
반면 CF 익스프레스 B 타입의 카드를 활용하게 되면 20연사가 풀로 촬영이 가능했으며 무손실 압축은 4에서 5초 정도 연사가 지속되는 모습이고 고효율 별 같은 경우에는 30초에서 35초, 그리고 고효율의 경우에는 그냥 무한대로 촬영이 가능한 것 같아요. 따라서 V90의 SD카드로도 연사 성능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사 성능을 최대로 뽑아 먹으시려면 고성능의 CF 익스프레스 B 카드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속연사건, 고속연사건 연사 매수를 커스텀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진짜 좋은 기능이었고 연사 성능에 있어서는 현존 최상급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손떨방은 6스톱의 손떨방이 들어갔고요. 니콘의 손떨방이 파나소닉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핸들드로 영상 촬영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지간히 낮은 sho속에 촬영을 해야 될 때 굉장히 무리 없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CF 익스프레스 B 타입 카드에 8.3K의 60p 로우 저장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보여주고요. 다만 니콘 로우는 아직 다빈치 리졸브로만 편집이 가능했고 상당히 무거운 편이라 가지고 고사양의 PC가 아니라면 편집이 좀 어렵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또 H265의 8K에서도 8K 24p 그리고 30p가 촬영이 가능하고요. 상당히 합리적인 용량으로 우수한 이미지 퀄리티를 뽑을 수 있어서 8K 촬영이 필요하시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4K의 경우에는 오버샘플링 4K 24p, 30p 촬영이 가능하고 화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4K 60p의 경우에는 오버샘플링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인 스키핑으로 할지 오버샘플링으로 할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오버샘플링으로 촬영은 안 되지만 4K의 120p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슬로우 모션 기능도 우수하게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로그의 경우에는 N로그라는 것을 지원하고요. H265의 N로그는 살짝 까탈스럽긴 하더라고요. 소니의 S로그3 같은 것처럼 약간 요령이 생겨야지 원하는 대로 보정이 가능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제가 아직 N로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웨이브폼을 지원해준다는 거, 그것도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부분이었고요. 저는 사실 잘 쓰지 않지만 이제 피부 보정 효과 같은 것들은 일반 유저분들한테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짝 영상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듀얼 슬롯을 가진 카메라임에도 영상 촬영 시에는 듀얼 카드 슬롯을 전혀 쓰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행사 촬영 같은 거 갔을 때 타임랩스 영상 같은 거 많이 찍게 되거든요. 근데 타임랩스 동영상 촬영 메뉴가 사진 옵션에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불편했고, 뮤직비디오나 단편 영화 같은 데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저속 셔터 영상 촬영이 안 된다는 점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저속 셔터 영상 촬영만 되면 진짜 안 되는 기능 거의 없는 영상용 카메라였을 텐데 말이죠. 그 다음에 동영상 고감도 노이즈 퍼포먼스도 한번 살펴보시죠. 고감도 노이즈 감소를 표준으로 놓고 N로그로 촬영한 후에 니콘에서 제공하는 기본 럿을 적용해보면 ISO 1600까지는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ISO 6400까지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감도 노이즈 감소를 4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어서 노이즈가 좀 더 있더라도 디테일이 필요한 영상을 찍고 싶다거나 혹은 디테일이 좀 뭉개져도 깨끗한 영상을 찍고 싶다거나 할 때 선택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적층형 카메라인 만큼 좋은 롤링 셔터 퍼포먼스가 기대가 되는데 8K나 오버샘플링 4K 영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준의 롤링 셔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요. 오버샘플링을 하지 않는 4K 60p라든가 4K 120p 같은 경우에는 롤링 셔터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요. 거의 그냥 롤링 셔터 거의 없는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이제 배터리는 EN2L15C를 사용하고요. 크기가 작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해요. 이거 너무 좋은데 아무튼 배터리 효율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배터리입니다. H265 4K 24p 422 10비트 영상 촬영을 해본 결과 1시간 55분까지 촬영이 가능했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2시간 촬영이 가능하면 배터리 타임이 좋다라고 기준을 삼는데 1시간 55분 촬영이 됐으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촬영의 경우에는 이제 뭐 연사를 얼마나 치느냐, 전원 온오프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등등 사람마다 워낙 사용법이 달라서 딱 객관적인 측정을 하진 못했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 카메라를 써본 입장에서 체감상 충분히 배터리 효율은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USB-C를 통한 충전도 지원하는데 충전의 경우에는 8에서 10W 정도로 충전이 됩니다. 발열의 경우 메모리 카드 종류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가장 발열 관련 퍼포먼스가 좋았던 제가 가진 메모리 카드 중에서 이제 노바칩스의 익스트림 CF 익스프레스 B 카드를 활용해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하실 H265의 4K 24p 422 10비트 영상의 경우에는 녹화 제한 시간인 2시간 5분까지 촬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H265 4K 60p 422 10비트도 2시간 5분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60p의 경우에는 오버샘플링을 켜게 되면 1시간 후에 발열로 꺼졌어요. 그리고 또 많이 활용하실 만한 H265의 8K 24p의 경우 1시간 30분 정도 촬영한 후에 발열로 녹화가 중지됐고, 의외로 8K 24p의 N 로우 동영상 화질 옵션을 하이 이렇게 놓고 촬영을 한 경우에도 1시간 30분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똑같이 나오대요. 참고로 8K 60p N 로우의 경우에는 45분 정도 촬영이 지속됐고 발열로 녹화가 중지되는 모습이었어요. 전반적으로 4K에서 발열 퍼포먼스는 좋은 편이고요. 아주 좋은 편이고, 8K에서는 이거 좋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8K잖아요.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수준의 발열 억제 능력을 보여줍니다. 다만 여기에 메모리 카드를 좀 타더라고요. 그래서 8K 24p 기준으로 이 카드 저 카드 테스트를 해봤는데 SD 카드를 쓰는 경우에는 샌디스크나 소니나 발열 이슈가 적은 편이었고요. 노바칩스 익스트림 CF 익스프레스 B 카드의 경우에도 발열 퍼포먼스가 좋은 편이었어요. 다만 제가 가진 카드 중에서 샌디스크의 CF 익스프레스 B 카드를 쓸 때는 8K 24p 촬영을 했을 때 1시간까지만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Z8로 영상 촬영을 하신다면 SD카드를 활용하시거나 발열에 강한 CF 익스프레스 B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니콘의 Z8에 대한 리뷰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카메라를 평가할 때 모든 것이 다 되는 카메라를 가장 좋은 카메라로 보는 편인데, 그런 측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카메라가 아닌가 싶어요. 4500만 화소 20연사라는 고화소 고연사의 촬영에 거기에 8.6K 60p 로우 영상을 CF 익스프레스 B 카드만 있으면 카메라 내부에서 찍을 수 있고, 거기다 4K 120p의 슬로우 모션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굉장히 좋은 오토포커스 성능과 또 정말 좋은 고효율별 고효율 로우의 품질, 거기다 가격이 진짜 좋잖아요. 이 카메라가 가진 스펙들을 만족하려면 현재로서는 소니 알파1이나 니콘의 Z9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Z8의 가격이 걔네들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이 카메라를 걔네들의 하위 호환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이제 LCD 스크린이라든가 영상 스펙이 좋다거나 아니면 뭐 크기나 무게가 작다거나 하는 나름의 장점이 있는 카메라예요. 아마 가격 대비 가치로 따진다면 현재 가장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정말 매력적인 사진 영상 하이브리드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OK컷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